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 비코인이에요. 자, XR 비코인이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여기를 좀 다시 한번 더 멈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체크를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조금은 그나마 멈췄다라는 것에 조금은 다시 올라가 주리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살아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또 어떤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 한 번 더 이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는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맞게 들어오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방, 제가 직접 오는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 꼭 드리겠고, 지금 이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을 드려요. 자, 코인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일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담 없죠. 부담 없으니 꼭 신청해서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1시입니다. 현재 시간 1시예요. 현재 1시인데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고 지금 어느 정도 이 라인을 지켜내고 있어요. 보면 지금 1시간짜리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보고 가는데 우리 좀 짧게 봅시다. 자, 10분짜리 보면 지금 여기를 내려왔다가도 여기를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지받고 있죠. 이 라인을 지지받고 있고, 여기를 찍자마자 2,903원 여기 찍고 더 내려왔지만 더 내려왔다가도 2,893원까지 내려왔었죠. 여기에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2,900원대 다시 올라와 주고 여기를 계속적으로 움직여 주면서 여기를 지지 라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이제 멈춘 게 내려가는 게 멈췄냐?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계속적인 이 체크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체크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멈춰주고 완벽하게 멈춰주냐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시장이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은 뭐 그런 이제 기각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런 기각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눌림이 왔지만 시장 전체로도 지금 많이 주춤해요. 많이 주춤하고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GDP 발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이런 영향도 있고, 하지만 안 좋게 나왔다는 자체는 어떤 것이나 우리가 기대를 해보냐면 이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이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조기금리나 7월 달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에 7월 달에 빠른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게 현재의 이 시장의 모습이고, 하지만 이 경제지표 발표 하나가 이렇게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와중에 리플한테도 이런 악재라면 악재인 기각이 한 번 더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뉴스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이 SEC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관 엑사 판매 제한의 금지를 제한을 하고, 판매를 제한하고 다시 한번 더 벌금을 그대로 1억 2,500만 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자, 미국의 지방법원 판사 아넬리사 토레스가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리플과 SEC의 공동 신청서를 다시 한번 더 기각하면서 XRP 판매 또 벌금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이 기관 XRP 판매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고 또 원래의 벌금 액수를 유지함에 따라서 이 사건은 미래가 조금은 현재로서까지는 불확실해졌습니다. 자, 이 코이노 테크노에 따르면 SEC가 의도한 다음 단계에 이 법원에 알려야 할 바로 8월 15일까지 다음 중요한 법원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기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합의 본 것으로 안 돼. 내 판결이 맞아라고 했고, 만약에 이 판결을 마음에 안 들면 의의를 제기해라라고 했어요. 의의를 제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항소 자체도 막 끝내라. 끝내면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라고 말을 했죠.
1차 때는 그냥 그저 뭐라고 했습니까? 절차상의 오류다. 절차상의 오류. 그리고 우리는 생각했죠. 절차상의 어떤 오류냐? 바로 항소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가 마무리가 돼야지 되는구나.' 했는데 항소를 연기를 시켰잖아요. 항소를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8월 15 일까지로. 8월 15 일까지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항소가 끝나기 전에 판사의 판결이 끝나면 '이 항소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판사가 승인을 받고 싶다면 8월 15일 날 이 항소가 이어져 있는 이것을 끝내고 아예 기각을 니네가 스스로 철회를 하고 오라 얘기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 주사위는 다시 공은 다시 이 SEC와 XRP로 넘어와 있다. 판사에서 판사가 다시 공을 넘겼어요. 자, 밑에 내용을 또 볼게요. 네, 토레스 판사 리플과 SEC, XRP 사건 조기 해결을 차단시켰습니다. 6월 26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넬 토레스가 리플랩스와 SEC의 장기간 법적 분쟁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지표적 판결을 위한 공동 신청서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동의안이 리플에 대한 기존 금리 명령을 해소하고 또 회사에 부과된 이 처벌을 크게 줄일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각으로 리플은 2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는 벌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기관 투자자에게 XRP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인 이 엑셀 판매에 대한 시사점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리플한테. 이 기관한테 팔아야 되는데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기관은 OTC로 이렇게 이 장애로 들어왔죠. 이런 것을. 자, 이런 시사점 페널티가 뭐냐? 법원의 결정이 리플의 사업 운영, 특히 XRP의 기관 판매에 대한 관련해서 지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판결이 리플의 이 소송 핵심 쟁점이 기관 구매자와의 관계를 제한하는 금지 명령이 유지하는 건데 23년 약식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 금액은 또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벌금 규모에 대한 SEC 주장이 여전히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게리 겐슬러 체제에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결과가 리플에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규제 조사를 강조하고 또 이 회사가 안전한 시장을 참여를 재개하기 위해서 탐색해야 되는 과제를 강조하다. 그러니까 리플이 뛰어넘어가야 할 벽인 거죠. 산인 거죠. 이게 이 첫 번째 판결, 23년도의 약식 판결, 어, 기관에 판매했던 것은 증권성령이 맞다라는 부분이 이것을 리플이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양측이 의의를 제기하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는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의의를 제기하던가 아니면 이 항소를 아예 둘이서 철회를 시키는 거예요. 철폐를 시키고 나면 이것은 이제 둘이 합의를 봤던 그 내용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판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죠. 이 부분을. 또 밑에는 또 볼게요. 자, 다가오는 법원 날짜 그리고 잠재적인 법적 궤적을 본다는 건데 앞으로 이 사건의 중요한 이정표가 바로 2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로는 광복절이죠. 자, SEC와 이 법원의 계획된 조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 상대보고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일부러 이 기한 전에 응답하거나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공동 동의안에 거부된 것은요. 양 당사자 간의 이 협상된 합의라고 하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이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소송이 25년 말까지 또 그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뭐 한간에 26년까지도 연결 뭐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게 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제가 판단 미스예요. 이것은 뭐 제가 저 역시도 빠른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양측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원래대로 하면 "너희 둘이 합의하라."고 했었죠. "합의점을 찾아라. 둘이서 합의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런 합의점은 이제서야 찾았다. 근데 판결이 내리기 전에 찾았다면 더 좋았을 건데 판결이 내려진 후에 인제는 찾은 거죠. 이 부분을 좀 허락해 달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너무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미국 판사들은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망치로 3번 때리는 얘기는 거의 잘 안 바꾼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던 것이 이 미국 정권도 바뀌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리플이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리플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저는 승인으로 봤는데 저의 판단 미스고
이 승인이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또 불확실성을 살아나면서 지금 리플이 상당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23년 약식 판결 그 영향이라는 거죠. 23년 7월에 기본 판결이 이 사건의 역학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 이 판결이 이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개인 간의 거래는 그렇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 기관 판매에 대한 것을 이 부분을 트레스 판사가 찝어냈던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모든 것이 XRP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이 분쟁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부분 또 현재 이 금지 명령이 또 이런 처벌이 법적 해석으로는 직접 비롯된 것이고 또 디지털 자산 발행자가 직면한 미묘한 규제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 결론을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이 토레스 판사가 리플 SEC 소송에 대해서 조기 해결을 거부한 것은요. XRP 기간 판매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벌금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8월 15일로 예정된 다음 법원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사건이 법적 불확실성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시장 참가자와 이 관찰자는 향후에 이 개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 결과 XRP, 리플, 이 보유자 더 많은 넓은 디지털 생태계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8월 15일까지가 연결이 되느냐, 이 8월 15일까지가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더 법적인 부분으로 뛰어드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잡해졌어요. 셈법이 복잡해졌고 제가 예상했던 제가 판단을 내렸던 승인이 없어졌죠. 승인이 없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양측이 힘을 합치든 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의의를 제기하든 아니면 항소를 완벽하게 철회를 하든 이렇게 내려야 이제는 리플이 본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되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인 뉴스를 체크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기각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바로 XRP 리플이요. 어몰과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 XRP 원장 그리고 XRP 원장 EVM 사이드체인의 멀티 체인 상호 운영성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공방은 공방이고 법적인 공방은 공방이고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계속적인 확장성을 보이고 개발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리플의 의지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리플도 자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법적인 공방이 곧 다시 한번 더 양측과의 합의로 이루어지면서 좋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이 웜홀과 힘을 합쳐서 리플 원장에 곧 출시될 XRP-L 리플 원장의 EVM 사이드체인에 멀티체인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리플의 이 멀티체인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웜홀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웜홀의 플랫폼이 이미 수십 개에 걸쳐서 200개 이상의 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20년 출시 후에는 600억 달러 이상의 크로스체인 거래량을 지원한 게 바로 웜홀입니다. 이 웜홀과 이 파트너십을 맺고 간다. 얘기는 이 EVM 사이드 체인 이 곧 출시됩니다. 출시될 것에 상당히 리플도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이런 통합을 통해서 XRP 원장의 개발자는 웜홀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XRP 또 IOU 여기에 다목적 토큰 MPT라고 하는 이런 체인과 주고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네트워크 간의 메시지가 데이터를 트리거하면서 이 리플 원장의 이 외부의 스마트 계약 또 상호 자금까지 할 수 있는 부분 또 리플은 이런 오늘 게시물에서 개발 계획을 그대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자, 법원은 법원이고 본인들은 우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이 법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XRP EVF 사이드 체인을 보면 자, 이런 파트너십이 이 XRP 원장의 개방적이 유연하게 유지하는 이 리플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발표가 25년 2분기 메인에서 이 XRP 원장 EVM 사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점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리플의 발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 사이드 체인이 뭐예요? 지금
지금 테스트넷에서 지금 25년 3월 31일 날 이게 테스트넷에서 출시했어요. 그리고 사이드 체인이 지갑, 또 디앱, 또 인덱서, 감시 기타 도구를 포함해서 87명 이상의 새로운 참가자를 유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이제는 디파이와 RWA 모든 것을 섭렵하는 XRP 원장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이런 확장성, 개발성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특히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이죠. 에이다와 상호 운영성까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리플의 이 발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눌려준다, 눌림이 받고 있다. 이 얘기는 이 기각에 대한 이 이슈가 상당히 클 것이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새벽 내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내일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 기각으로 인해서 지난 1차 때 상당한 하방 압박을 받았었죠. 이때 발표했을 때가 발표하고 나서 이때 언제였습니까? 5월 15일 날이었잖아요. 5월 15일 날. 5월 15일 날 어떻게 왔냐 보면 이거죠. 이렇게 쭉 하방 압박을 받고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이런 부분이 기각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 뭐 관세니 이번이 다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이 1차 기각 때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게 너무 내려가니까 이거 팔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하지만 아직은 8단계는 아닙니다. 이 기각이라는 게 아예 너네들 이제 끝났어. 이거대로 실행해. 그게 아니죠. 이 판사가 여지를 줬죠. 뭡니까? 이 항소, 항소에 대한 철회를 해라. 먼저 철회를 하고 그리고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이의를 먼저 제기해라. 그러니까 이 항소 철회만 되더라도 승인될 확률이 커져 있는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XRP와 이 SEC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돼요. 머리를 맞대고 항소 철회를 위한 협의점을 찾을 것을 보고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리플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눌림이 나오니까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나 지켜보고 그리고 어디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느냐, 어디에서 멈추고 지지라인을 형성하느냐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정보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를 꼭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받고 가셔야 돼요. 현재는 그냥 지켜봐도 되는데 정보를 알고 지켜보는 거와 관망하시는 거와 정보 없이 관망하시는 건 틀려요. 그래서 정보를 꼭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죠. 뭘 잡아드리냐? 자, 바로 비중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럴 때를. 비중과 구간을 잡아드릴 건데, 자, 이 비중을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이렇게 눌려요. 계속 눌립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시장 없어요. 또 쭉 올라가는 시장도 없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멈추고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바닥을 잡고 가느냐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바닥을 잡았을 때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공략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단가 낮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이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 이것을 잡아 드리니까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예요. 이거 잡아 드리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비중과 구간 정말 중요하다. 이거 별 5개짜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면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과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두 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지금 핸드폰 보고 계시면 모바일 눌러주시면 돼요. 쭉 내려가지고 더보기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보시면 똑같이 더보기 누르면 PC 참여 링크가 있으니까 눌러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또는 이렇게 시장이 눌릴 때 같이 대응해야죠. 대응 저랑 같이 하시면 된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벽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이 눌리네요. 2,900원도 깨지고 내려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차피 리플이요. IPO 있고 ETF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폭등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하는 팔코인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